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게 될 김미진입니다. 아기잠연구소와 함께하는 수면교육에 대해서 범은경 소장님 모시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육아에 지친 엄마 아빠 여러분, 저는 아기잠연구소 소장 범은경입니다. 오늘 간략하게라도 제가 수면교육에 대해서 여러분께 잘 알려드려서 지친 엄마들께, 아빠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수면교육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면 올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공지를 드렸더니 굉장히 많은 댓글들이 달렸어요. 그래서 엄마들에게 정말 이게 수면교육이라는 게 또 필요한 거구나 라는 걸 새삼 저희가 또 한 번 느끼게 되었는데요. 그만큼 우리 고민이 많다라는 얘기겠죠. 네. 수면교육은 언제부터 하는 게 과연 좋을까요? 일반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시기는 출산 예정일로 계산해서 6주 정도를 말하는데, 그런 이유가 6주가 되면 두뇌에서 좀 더 길게 잘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단 말이죠. 네. 또 먹는 양도 조금 더 늘기 때문에 네. 맨날 조금 먹고 자고 이런 이제 시기가 좀 벗어나니까요. 아이 수면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또 환경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계셔서 아이에게 좋은 수면 환경은 어떤 게 있을지, 이렇게 암막 커튼을 미리 쳐준다라든지 백색 소음을 들려준다라든지 엄마들이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이런 수면 환경이 꼭 필요한 건지 또 문의를 하시더라고요. 네, 제일 중요한 거는요, 네. 잠자리 분리예요. 사실 같은 침대에서 같은 이부자리에서 애랑 엄마랑 같이 잔다고 생각하면 네. 애가 좀만 부스럭거려도 엄마 잠 깨게 되잖아요. 엄마가 또 좀 뒤척거려도 애가 일어나게 된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잠자리 분리는 잠자리 분리. 네, 방분리보다도, 방분리는 조금 있다 한다고 하더라도 이부자리 분리, 이건 신생아 때부터 반드시 되어야 되는 거고요. 대부분은 아이하고 엄마하고 같은 공간이나 같은 침대에서 자는 네, 경우들이 네. 많은데 네. 잠자리부터 분리해야 된다. 네, 심지어 네네. 이부자리 분리가 안 되면 위험하기도 해요. 엄마 이불이 자칫해서 애 코앞으로 가면 덮여서 위험하기조차 하잖아요. 네네. 또 엄마가 너무 깊이 잠들어서 팔로 아기를 누른다, 이런 일도 가끔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1번은 이부자리 분리. 다음에는 잠자는 공간과 놀이 공간을 분리해야 돼요. 내내 놀고 있던 곳에서 이제 너 여기서 자, 그러면은 진정과 이완이 도무지 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좁은 집이라도 어떤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서 공간 분리는 좀 필요해요. 네네네. 1번 잠자리 분리, 2번 공간 분리. 그 다음에 이제 수면 환경을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어른이나 애나 어둡고 조용한 건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잘 자는 데 있어서. 특히 좀 어두워야 수면 관련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가 돼서 훨씬 잠을 잘 잘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아주 암막 커튼을 이용해서 칠흑같이 어둡게 해줘야 잘 자는 수가 많죠. 그런데 이제 어떤 아이들은 좀 자라면서 너무 어두운 걸 두려워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럴 때는 수면등을 약하게 켜놓고 재워도 되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재울 때 백색 소음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꽤 있는데, 네네. 백색 소음이라는 것은 아주 단조로운 소리를 말해요. 네네. 이런 소리는 지루함을 좀 달래줄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잠이 깨는 거는 갑작스러운 소리가 날 때 잠이 깨기 쉽잖아요. 근데 백색 소음을 틀어놓고 있으면 이 갑작스러운 소음을 좀 막아줄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수면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낮잠 잘 때도 어둡게 해줘야 되나요? 라고 하시는데요. 네, 그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어두운 것이 잘 자는데 훨씬 유리한 건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래서 낮잠을 좀 몇 개월이 됐는데 잘 못 잔다 그러면 밤처럼 어둡게 한번 해주고 재워보는 것도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아이들이 꼭 엄마 없으면 이렇게 자다가도 귀신같이 알고 깬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아이들이 있는데 분리수면은 언제부터 해야 하는지, 분리수면은 아까 그 공간 분리하는 거하고 좀 연결되는 것 같긴 한데 분리수면은 언제부터, 그러면 태어났을 때부터 바로 가능한 건지. 유난히 아이가 이제 갑자기 엄마가 옆에 있는지를 자꾸 확인하면서 깨는 일이 생겼다면 분리불안 시기에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부자리 분리는 신생아 때부터 하는데, 방분리는 보통 권장하는 거는 돌 무렵, 이렇게 전문가들은 권장하고 있거든요. 질문하신 분처럼 10개월 아이가 갑자기 분리불안으로 밤에 엄마 찾느라 못 자니까 방분리를, 이제 12개월에 다 되어가니까 방분리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하필이면 아이가 힘들어하는 지금 방분리를 시도하실 이유는 없죠. 그러니까 다시 아이를 좀 잘 자게 만든 다음에 그때부터 서서히 분리를 한다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제일 흔하게 하시는 실수가 뭐냐면요, 이럴수록
아이를 재워놓고 몰래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일반적인 거죠? 네. 이렇게 하면 아이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아이는 엄마가 빠져나가는지 안 나가는지를 감시를 해야 되니까 깊은 잠을 못 자게 돼요. 이건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네. 제일 먼저 하실 것은 첫 번째로 현재 수면 규칙에서 어긋나는 일이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규칙적인 일과가 안 된다거나 너무 오래 깨어 있다거나 수면 의식을 불충분하게 했다거나 이런 것이 만약에 있다면 분리불안 시기 수면 문제가 훨씬 더 커질 수 있거든요. 제일 먼저 체크를 하시고 다음에는 낮에 가능하면 생활을 규칙적으로 하고 예측 가능하게 해서 아이의 불안을 줄여줘야 돼요. 네. 그리고 아이하고 집중해서 놀아주는 시간을 가져야죠. 사람들이 흔히 분리불안 시기가 오면 엄마들이 아주 밤에 그 수면 시기에 더 불안해하면서 아이가 나하고 떨어질까봐 못 자요 이런 소리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뇌가 수면 모드에 깊게 들어가 있을 때는 분리불안을 느끼지 않아요. 수면 모드에서는 잠을 자야 되는 거고요. 네네. 각성 모드에서는 엄마하고 애착을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분리불안이 심하고 수면 문제가 심해졌다면 최우선이 돼야 할 것은 일반적인 수면 위생을 내가 잘 지키고 있는가를 체크해 보는 것. 예, 그것이 제일 먼저라고 할 수 있겠고 낮에 집중해서 놀아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원령별로 아이마다 먹는 양도 달라지는 것처럼 원령별 적정한 수면 시간이 있는 건지 이것도 좀 궁금한데요. 네네. 당연히 권장 수면 시간은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미국 수면재단에서 2015년에 발표한 권장 수면 시간이 있거든요. 네, 현재 이것이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3개월까지는 14시간에서 17시간, 돌까지는 12시간에서 15시간, 대략 5살이 되면 10시간에서 13시간 이렇게 되는데요. 상당히 범위가 넓잖아요. 네. 그래서 물론 사람마다 자신에게 필요한 수면 시간이 조금씩 다를 수 있고, 그래서 몇 시간을 잤건 낮에 기분 조절이 잘 되고, 또 인지 기능을 자기 능력만큼 잘 발휘할 수 있다고 한다면 다른 아이들보다 덜 자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잠이 부족하면 오히려 산만하고 아주 지나치게 활동적으로 느껴질 수 있거든요. 이것을 수면 부족으로 인식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아이가 권장 시간에서 벗어나게 자고 있다면 이게 아이의 수면 부족 증상은 아닌가 하는 걸 면밀하게 살펴봐야 돼요. 우리 엄마들이 또 육아를 하시면서 이런 부분도 조금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네요. 엎드려서 자는 아이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또 뒤집기를 시작하고 나면 아이 스스로도 자다가 뒤집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해요. 엎드려서 자는데 바로 눕혀서 재워야 하는지 아니면 엎어서 그대로 재워놔도 되는지 이런 것도 또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도 엎어져서 자면 팔다리 움직임이 제어가 되기 때문에 안정감이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잘 자는데 도움이 되는 경우가 상당해요. 그런데 왜 엎드려서 재우면 안 된다고 할까요? 그거는 영아 돌연사 증후군 때문에 그래요. 엎어져서 자다가 질식할 염려가 훨씬 늘어나기 때문에 그 안전을 위해서는 잠은 반드시 눕혀서 반듯하게 누워서 자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누워서 자는 걸 너무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옆으로 재우는 방법은 조금 더 나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자칫 옆으로 재우면 금방 다시 반듯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또 불편해 하잖아요. 그래서 옆으로 재울 때는 이렇게 긴 베개 있잖아요. 땅콩 베개처럼 긴 베개. 그런 걸 좀 사용해서 한쪽 팔 다리 이렇게 걸쳐 놓으면은 반대쪽으로 넘어가지 않아서 옆으로 재우기가 조금 더 쉬워져요. 근데 만약에 이제 자다가 뒤집어서 엎드린 자세가 되었는데 낄까봐 자세를 바로 잡아주기가 힘들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그 안전상의 이유 때문에 어른이 옆에서 지켜볼 수 있다면 그대로 엎드린 자세를 재워도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자세를 만약에 내가 바로 잡아야 되겠다. 그럴 때는 최대한 자극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자세를 바로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잠이 안 깨겠잖아요. 네네. 불도 켜지 말고 말도 걸지 말고 아주 최대한 조용하고 단조롭게 아이의 자세를 바꿔줘야 되는 거죠. 통잠 잘 때 밤중 수유도 굉장히 고민이잖아요. 네네네. 이런 경우는 밤중 수유는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젖을 물려서 재워도 괜찮은 건지 이런 질문도 하시는데요. 네네 맞아요. 밤중 수유 중단이 수면 문제 해결의 핵심 중에 하나죠. 근데 우선 성장과 발달을 잘 생각해 보면
배가 고프지 않아야 밤에 일어나서 먹을 필요가 없어지겠잖아요. 그쵸. 그래서 밤중 수유 중단은 이유식이 어느 정도 되는 시기가 되어야 가능해져요. 배가 충분히 안 고파야 네, 든든해야 되니까. 그렇죠. 고형식을 네네네. 해야 배가 오래 안 네네네. 꺼지잖아요.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이유식을 잘 하는 6개월 이상의 아기에서 밤중 수유 중단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뭐 워낙 아이들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잘 먹는 아기라면 하루에 필요한 열량을 낮에 다 채워가지고 그 6개월이 못 됐을 때도 밤중 수유를 중단할 수 있기도 하고, 네네. 반면에 8개월이 되었지만 이유식을 아직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면 밤중 수유 중단이 어렵겠죠. 네. 자, 이제 또 하나 다음에 생각할 거는 아기에게 만약에 젖을 물고 자는 습관 때문에, 그 습관 때문에 배고픔과 관계없이 밤에 일어나서 자꾸 젖을 물려고 하는 경우는 아닌가, 이걸 또 네네. 생각해 볼 수 있겠잖아요. 만약에 젖을 물고 자는 습관이 문제라면 이제 지금부터 핵심은 젖을 물지 않고도 잘 수 있는 새로운 습관을 아이에게 익혀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제 접근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이 아기에게도 엄마에게도 쉽지는 않겠잖아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이제 연습을 해야죠. 안 그러면 아이도 어른도 뭐 아주 만성 피로에 시달리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팁이, 이런 경우에는 배우자가 좀 도와주면 좋아요. 그렇죠? 아기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젖 냄새 나는 엄마가 젖을 절대 안 물려줘요. 이전과는 달리. 그럼 포기가 되겠냐고요. 네네네. 저항이 아주 심하죠. 젖 냄새가 안 나는 아빠가 아이를 재우면은, 그러니까 아빠는 아무래도 육아에 지금 완전히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피로가 좀 그 부분에서 덜 네네.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어서 조금 더 아이의 저항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배우자 도움이 필요하다고 할 수 어떻게 있습니다. 이 부분을 녹화를 해가지고 우리 아빠한테 들려주셔야 되는데, 우리 아빠들이 다 듣고 있으면 모르겠지만 우리 아버님들한테 꼭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소장님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요. 좋은 이야기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짧은 시간이라 도움이 네. 얼마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아쉬운 감이 있는데요. 아쉬울 때 또 끝을 내야 돼. 다음에 또 뵙는 거잖아요. 네. 다음에 또 좋은 시간에 다시 한번 만나 뵙도록 하고, 오늘 이렇게 같이 진행해 주신 소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